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약 3천만 명이 항공편을 이용, 지난 연말과 같은 항공 대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앤디 김 연방하원 의원이 경쟁 상대 타미 머피보다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독감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서 당국은 연휴 기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상이 과밀학급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약 3천만 명이 항공편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지난해 연말과 같은 항공 대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피트 부티지지 연방교통부 장관은 올해 항공편 취소 등이 크게 줄어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항공편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2일간 약 3천만 명이 항공편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추수감사절 직후 일요일인 26일 하루 승객이 2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항공 예약 취소 비율은 1.3%로 지난해 2.3%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2016년 1.2% 이후 가장 나은 것입니다. 연방교통부는 지난해 연말 일부 항공사가 수만 편의 항공편을 취소, 대규모 결항 사태가 발생했지만 올해는 이 같은 결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연방상원의원 도전을 선언한 앤디 김 연방하원 의원이 경쟁 상대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 타미 머피보다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러커스트 이글턴 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앤디 김 의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19%인 반면 부정적 평가는 12%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경쟁 상대인 타이 머피 뉴저지 주지사 부인은 긍정평가가 14%인 반면 부정평가가 15%로 앤디 김보다 긍정적 평가가 낮은 것은 물론 부정적 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습니다. 하지만 앤디 김, 타미 머피 등 두 후보 모두 긍정평가가 20%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중적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상원의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6%에 불과했고 부정적 평가가 69%에 달했습니다. 최근 뉴욕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독감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서 당국은 예방접종을 권장했습니다.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 17일 발표한 새로운 데이터에 의하면 뉴욕주를 포함한 뉴저지, 아칸소,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알래스카주 등에서 독감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기존 독감 유행 시기는 12월과 1월이었지만 독감 유행이 더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현재까지 CDC는 최소 78만 건의 독감 감염, 최소 8천 건의 입원, 최소 490명의 독감으로 인한 사망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롱아일랜드 전역에서 독감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CDC의 맨디 코헨 박사는 독감 예방접종의 효과는 60에서 65%라며 독감 예방의 늦은 시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휴를 앞두고 독감 및 코로나, 호흡기 증세를 보일 경우 가족 모임 또는 노인시설 방문을 삼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방정부가 겨울철 코로나19 재발이 우려됨에 따라서 지난 9월에 이어서 다시 한번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27일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코로나19 진단키트 무료 배포를 시작하며 각 가구당 진단키트 4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11일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됨에 따라서 코로나19 진단키트 배포, 코로나19 병원 검사, 치료 등의 무료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여름 휴가 직후 코로나19 감염이 다소 늘어남에 따라서 진단키트 4개씩을 각 가구에 무료로 제공했으며 이번에 겨울철을 맞아 다시 한번 가구당 4개씩 무료 배포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만약 지난 9월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받지 않는 가구는 이번에 8개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달 둘째 주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6,000명이며 이는 지난 9월 첫째 주 25,500명보다 약 20% 정도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상이 과밀학급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채은 기자입니다. 뉴욕시 교사노조의 멀그로 회장은 어제 집회에서 30만 명이 넘는 타이틀 1 학교 학생들이 과밀 수업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700개에 가까운 타이틀 1 학교에서 절반이 넘는 학급이 주법에서 규정한 학급 인원을 초과하는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틀 1은 저소득 가정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 프로그램으로 한인 학생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퀸즈 프랜시스 루이스고, 베이사이스고, 존바운고, 힐크레스트고 등이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노조는 또한 뉴욕시에 있는 총 1,267개의 타이틀 1 학교 중 97%가 최소 1개 이상의 과밀 학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멀그로 회장은 학교에 과밀 학급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가 새로운 학급 인원 규정을 약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며 시 교육부는 교실에서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일관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새로 제정된 법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3학년까지 학급 인원은 2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4에서 8학년은 23명, 고등학교는 25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17일 낮 퀸즈의 브리지포인트 비치에서 에미상을 수상한 아일랜드 영화 감독의 가슴과 다리 등 시신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12시 30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리가 붙어있는 몸통 시신을 퀸즈 브리지포인트 해변 모래 위에서 발견했습니다. 시신의 신원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경찰 관계자들은 44세 로스 맥도널 아일랜드 출신 영화 감독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맥도널 감독은 지난 4일 브루클린 베드포드 스타이브센터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간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됐습니다. 이후 그가 타던 자전거가 퀸즈 포트 틸튼 해변에서 발견됐습니다. MBC 뉴욕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들은 맥도널 감독이 수영하러 나갔다가 물살에 휩쓸려 익사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뉴욕시 검시관실은 맥도널드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에 있으며 경찰은 아일랜드 영사관과 협조해 DNA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살 또는 타살의 흔적이 없어 보인다며 맥도널드 감독이 사라진 것에 대한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북한이 일본에 열흘 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해 한국과 미국이 강경 대처 방침을 발표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일본 해상보안청에 한국 시간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일본 정부는 인공위성 낙하가 우려되는 해역에 경보를 내렸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통보는 이미 2차례 실패한 군사정찰위성의 3번째 발사 시도로 추정이 되며 대통령실은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르면 국가안보 등 중대 사유가 발생하면 남북이 합의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남북 합의의 부분과 전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영국 런던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이 밝혔으며 이는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중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일정이 빡빡하지만 언제라도 보고받을 수 있는 체계가 수립돼 있으며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북한 러시아 기술 이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가 위성 기술을 이전한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인 55%가 낙태권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문제가 사실상 차기 정권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는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1,1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5%가 임신한 여성이 어떤 이유로든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권리가 있다고 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낙태 허용에 대한 지지율이 1970년대 이후 약 50년 만에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한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의 낙태 찬성률은 77%로 2016년 조사 때 52%보다 훨씬 높아졌고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도 3분의 1이 낙태 허용에 찬성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달 초 중간 선거에서도 이른바 경합주에서 낙태권이 이슈가 되면서 낙태권을 지지한 민주당이 승리를 독차지하는 등 낙태권이 대선 최대 이슈로 등장,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낙태 반대 정책을 통해 기독교인 등 보수주의자들의 표를 얻었고 민주당은 낙태권을 주장, 진보적 유권자들을 확보했으나 이제는 낙태권이 정치적 성향을 떠나 여성의 천부 인권적 권리로 인식되면서 낙태권 반대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3차례의 토론회 일정이 확정됐으나 공화당이 불참 의사를 밝혀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비영리 단체인 대통령토론위원회는 내년 9월 16일 텍사스주 텍사스 주립대, 10월 1일 버지니아주 버지니아 주립대, 10월 9일 유타주 유타대에서 3차례에 걸쳐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토론회는 미 동부 시간으로 오후 9시에 시작돼 90분간 광고 없이 진행이 되며 9월 25일에는 한 차례 부통령 후보 토론회도 개최합니다. 이처럼 대선 후보 토론회 일정이 확정됐지만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이미 지난 2022년 이 토론회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편향돼 있다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때 코로나19를 이유로 2차 토론회를 화상으로 진행하자 불참했기 때문에 만약 내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한다면 토론회 전체 또는 일부가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이 토론회에는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15% 이상 지지를 얻으면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후보가 자격을 획득, 3자 토론회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화당이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델타 항공이 북미 지역 10대 항공사 중 정시 운행률이 가장 높은 반면 카나다 항공사인 웨스트젯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공정보제공업체 시리엄이 발표한 지난달 북미 10대 항공사 정시 운행률에 따르면 델타항공은 총 14만 7,704편의 비행 중 정시 운행률이 90.84%로 1위에 올랐으며 특히 전 세계 항공사 중 1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 유나이티드 항공은 86.31%로 2위, 알래스카 항공이 86.07%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약 17만 3천 편을 운행, 최다 운행을 기록한 아메리칸 항공은 정시 운행률이 85.53%로 4위에 올랐습니다. 북미 10대 항공사의 지난달 전체 비행 편수는 73만여 편이었고 평균 정시 운행률은 80.13%로 델타,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등 미국 3대 항공사는 평균을 훨씬 앞섰습니다. 반면 카나다 2위 항공사인 웨스트젯은 예정 시간보다 15분 이상 늦은 지연 착륙이 전체 29%에 달해 정시 운행률 꼴찌에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또 카나다 1위 항공사인 에어 카나다 역시 지연율이 28%로 10개 항공사 중 9위에 그쳤습니다. 지난달 신규주택 신축이 예상외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상무부가 발표한 10월 주택 건설 현황에 따르면 10월 신규주택 착공은 연일 환산 137만 2천 건으로 9월보다 1.9% 늘었습니다. 특히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35만 건보다 많은 것입니다. 또 향후 주택시장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신규주택 허가 건수도 148만 7천여 건으로 9월보다 1.1% 늘었고 전문가 전망치 145만 건을 웃돌았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높은 금리와 건축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주택 건축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서 주택 신축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는 모기지 금리 상승에 따라 기존 주택 소유주들이 주택 매물을 내놓지 않는 등 공급 축소 양상이 심화되자 주택 신축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진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과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19일 건강자원을 형평성 있게 보급하기 위한 취지의 사립 중고교 월경용품 무료 보급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이견이 노출된 가운데 연방 하원 의원 24명이 F-16 전투기 66대를 하루빨리 대만에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마존 여직원 3명이 같은 일을 하는데도 남성 직원보다 임금을 적게 준다며 어제 아마존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연방 법무부와 돈 세탁 등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조건으로 미 정부에 40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올해 한국 김치가 수출된 국가는 93개국으로 10년 전인 지난 2013년보다 32개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정보회사 랜딩클럽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 61%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식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으나 올해 연말 쇼핑액은 평균 567달러로 지난해보다 13%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가 전국에서 팥돌이 가장 심한 주 7위에 뉴저지는 8위에 올랐으며 미 전역 운전자 4,400만 명이 팥돌 차량 파손으로 평균 406달러씩의 수리비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과 카나다, 유럽인들은 향후 5년 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의 턱 밑까지 추격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응답자 10명 중에 6명은 중국 영향력 확대에 불편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오전 한때 비 소식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8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50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32분입니다. 참사랑교회가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오는 12월 3일 신용환 담임목사 취임 및 김기철 장로 은퇴 찬하 예식을 갖습니다. 한국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최성기 감독님이 담임목사 취임과 장로 은퇴 찬하 예식을 직접 집례할 예정입니다. 예식은 12월 3일 오후 5시 참사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킴스보석과 하이트론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특별 세일 12월 14일부터 16일 단 3일간 뉴저지 하이트론 내 특별 매장에서 실시됩니다. 명품 디자이너 다이아몬드 반지와 목걸이, 친환경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와 댄싱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특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 골드바도 할인 판매됩니다. 연말맞이 쇼핑, 킴스보석과 함께하세요. 뉴욕 아미지앙상블 합창단이 오는 12월 10일 일요일 오후 5시 반
웨스트버리에 있는 한울림 교회에서 뉴욕 한인 청소년 센터 후원 겨울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비발디의 글로리아, 슈베르트 미사곡 2번 쥐장조 등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곡들이 연주됩니다. 나눔의 계절인 연말을 맞아 뉴욕 한인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열리는 기금모금 음악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1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국외부재자는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재외유권자 등록은 공관 방문, 우편,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및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안에 재외유권자 등록을 마쳐 다가오는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이상으로 11월 21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